네, 앞선 보도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이 밝힌 구형 사유 좀 볼까요? 네, 특검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사유로는요, 피고인인 권 의원이 중진 국회의원이다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또 국민의 이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는 인물인데 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서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던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는 이유를 구형의 이유로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권 의원은 계속해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신이 지금 특검이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지목하는 시기에 윤영호 전 본부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1억 원을 결단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32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돈 문제 관련해서 구설에 오른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이 숨을 쉴 때마다 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금 1억 원의 부피와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게 오늘 재판에서 화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공판 때요, 권 의원을 당시에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수행비서가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당시에 그 수행비서가 정말로 권 의원이 그 중식당에서 큰 쇼핑백과 무거운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내가 당연히 그 쇼핑백을 들어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현금 1억 원 부분을 좀 쇼핑백에 담아서 준비해 올 수 있겠냐라고 특검과 피고인 측에 이야기를 했고요. 이 때문에 오늘 이 1억 원에 대한 검증 절차가 시행이 됐는데요. 특검에서는 한 중자 정도 되는 쇼핑백 크기에 1억 원 분량의 이 지폐를 채워서 왔고요. 또 권 의원은 그 크기의 2배에 해당하는 큰 이 쇼핑백을 준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 쇼핑백의 크기를 보면서 이 특검이 가져온 크기에도 좀 부피가 좀 남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약 A4 용지 정도의 이 쇼핑백에도 충분한 것 같다라고 재판부는 의견을 밝혔고 실제로 검증하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선고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건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세 사람의 재판을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이 세 사람에 대한 심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 사람의 혐의가요,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단독해서 선고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날로 잡은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요. 예를 들어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와 정확히 일치해서 결론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금품 수수 혐의와도 맞닿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의 결론이 서로 이 결론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같은 날로 선고일을 잡은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사건의 판결을 같은 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덜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공범의 형태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와 받은 사람이 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날 선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이 로저비비의 손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특검이 이 아크로비스타, 이 김건희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중에 이 김 의원의 부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와 함께 이 작은 손가방을 발견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는 이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죠. 이모 씨만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가방을 산 대금 중에 카드 대금이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포착하고 특검에서는 김기현 의원 또한 자신의 부인과 함께 피해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앞선 보도를 보면 그 김건희 여사에게 김 의원이 직접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 현장에는 그 손가방과 함께 옆에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가 있었고 카드에는 날짜가 3월 17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손가방을 부인이 구매한 날짜는 하루 전인 3월 16일이었거든요. 그런데 3월 17일이 공교롭게도 이 김건희 씨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늦은 저녁에 돌아온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에서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이렇게 늦은 밤에 김건희 씨를 실제로 대면해서 이러한 금품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봤고요. 오히려 그날의 행적을 봤더니 김 의원의 부인이 그 3월 17일 날 김기현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던 방문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팀에서는 그 전날 부인이 먼저 그 가방을 사고 김기현 의원에게 그 당일 그 가방을 주고 김기현 의원이 직접 김건희 씨에게 건넸을 그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걸로 전해졌고 그 윤영호 전 법무장의 특검 진술과도 많이 엇갈리는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총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 관련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 내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기존 사건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장관에게 현금과 시계를 주라고 지시한 적 내지는 직접 준 적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3시간 동안 접견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금품 수수 의혹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한 총재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정치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 부인했고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권한을 크게 가지면서 벌어진 일이지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문제가요. 윤 전 본부장의 말도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있었던 특검 면담 과정에서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3명의 정치인에게 현금과 또 이 시계 등이 건너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 이 자신의 재판 등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을 세간에 회자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건에서도 계속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이지 통일교 측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지금 대규모의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이 윤 전 본부장에게 더 이상 이 자백 내지는 호의적인 진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통일교 측의 회계 자료라든지 윤영호 씨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부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 윤영호 전 법무장의 진술이 그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경찰 수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내다보십니까?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과연 믿어야 되는가, 신빙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권희원 사건에서도 지금 윤 전 본부장 진술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건에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간 했던 그 진술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가 쟁점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특히 윤 전 본부장의 지난 8월에 있었던 특검 면담 과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현재 달라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에 가장 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